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송독수저 제10판 신민법 강의 제925페이지 로마제 1번의 특정물 채권 보겠습니다. 사마열혈 TV 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의의. 특정물 채권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특정물 채권은 매매, 증여, 교환, 사용대차, 임대차, 임차와 같은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물 채권은 채권 성립할 당시부터 목적물이 측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 성립할 당시에는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에 특정되면 그때부터는 특정물 채권으로 된다. (926페이지) 2번 성관주의로 보존할 의무. 특정물 채권의 채무자는 특정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규정은 임의 규정이고 일반적은 직접 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특약이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과 1번의 성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즉 성관주의는 거래사, 일반적으로 평균인에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다시 말해서 행위자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서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이다. 민법은 제374조에서 성관주의를 특정물 채무의 보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만 학자들은 동조가 민법상의 주의의무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한다. 이와 같은 성관주의를 게을리하는 것은 추상적 과실이라고 한다. 한편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특별히 주의를 경감하여 행위자 자신이 구체적인 주의 능력에 따른 주의만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의 주의는 법률에서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자기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 고유 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로 표현되어 있다. 이처럼 경감된 주의를 게을리하는 것을 구체적 과실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특정물 채무자의 무상수취인의 주의에는 제695조는 375조에 대한 특별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성관주의 의무 위반은 채권자가 증명할 필요가 없고 채금을 면하는 채무자가 자신이 성관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양가 1번의 보존 의무. 특정물 채권의 채무자는 성관주의를 가지고 목적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보존이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멸실, 훼손으로부터 목적물을 보호하여 그것의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물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의 수령지체로 인하여 목적물의 보존 비용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의 수령지체로 인하여 목적물의 보존 비용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수령지체를 하더라도 보존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제857조가 매매의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도인으로 하여금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은 동시에 목적물의 관리 보존 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로 새겨지기 때문이다. 양가 3번의 성관주의로 보존하는 의무의 존속기간. 제374조는 특정물의 채무자가 성관주의로 목적물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에 관하여 물건을 927페이지 인도하기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채무자가 실제로 인도할 때까지를 뜻한다. 다만
이행기 이후에는 이행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이 이행지체, 수령지체의 어느 곳으로도 되지 않은 때에만 그러한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행지체나 수령지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경감되었기 때문이다. 양가로 4번 성관주의로 보존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효과. 방가로 1번 효과 1번 특정물 채무자가 성관주의로 목적물을 보존한 경우에 설사 그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 성관주의 보존 의무는 모두 이행하였고 또 인도 의무에 관해서는 성관주의를 다하여 유책사유가 없어서 채무 불이행으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 비하여 채무자가 목적물을 보존함에 있어서 성관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다른 물건으로 구부할 의무는 없으나 손해배상 의무는 부담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성관주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책사유 이유로 채무의 내용이 도저히 이행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반가로 이번에 위험부담의 문제. 특정물 채권에 있어서 채무자가 성관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때에는 그 불이익은 채권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멸실의 경우 인도 의무를 면하고 훼손의 경우 그 상태를 인도하면 충분하며 어느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의한 손실을 채권자가 입게 되는 것을 가리켜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의 위험은 극비의 위험이다. 이는 쌍무계약에서 문제되는 대가의 위험과 구별된다. 이처럼 대가의 위험은 극부의 위험과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특정물 채권이 쌍무계약의 개요에 발생할 경우에는 극부의 위험과는 별도로 대가의 위험도 존재하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극부의 위험은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보다 중요한 것은 극부를 면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느냐이기 때문이다. 네,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뒤에 나오면 또 자세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목적물의 인도 의무. 양가 1번의 현상 인도 의무. 민법 제462조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의 해석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하나의 견해는 방가로 맞지 1번 채무자가 성관주의를 가지고 보존한 후에 그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그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하며 또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방가로 맞지 1번의 제462조의 현상 인도는 특정물의 멸실 훼손과는 관계없이 채무 928페이지 의 대상인 본래의 특정물과 법적 독립성을 잃기까지에는 이르지 않은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라는 견해도 주장된다. 사견으로 462조는 특정 채무자의 현상 인도 의무를 성관주의 의무의 이행으로
이행 여부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여 목적물 인도 임무에 관해서만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리하여 성관주의 임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별도로 하고, 목적물을 현상대로 인도해야 하고, 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새겨야 한다. 왜냐하면 특정물 채권에 있어서 채무자가 성관주의 임무를 다 했든 못했든 적어도 목적물의 인도에 관한 한 목적물로 정해진 물건이 아닌 것으로서 이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462조의 해석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로 인도 의무의 이행불능을 야기하는 목적물의 멸실과 그에 이르지 않은 단순한 훼손 사이의 한계가 올바르고도 분명하게 정하여야 한다. 사견으로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목적물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본격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모두 멸실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가령 가옥이 불타 없어져 버린 경우뿐만 아니라 약간의 형체는 남아있지만 가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멸실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로 제462조의 이행기는 인도할 대로 바꿔 해석해야 한다. 특정물 채무자는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 한 이행기가 지낸 뒤에도 목적물의 인도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목적물은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정물 채무자가 성관주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여 목적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목적물을 수선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는가? 여기에 관해서는 방가로마자 1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훼손된 물건을 수선하여 인도할 의무는 없다는 견해와 방가로마자 2번 목적물의 흠이 실리 기타의 방법으로 쉽게 보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의체조의 채권자의 보완 청구권 및 채무자의 보완 하락 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사변으로 손해배상 방법에 관하여 원상회복주의가 아니고 공정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상 이설은 옳지 않다. 따라서 1번이 맞습니다. 양가로 2번에 천연과실의 규정 문제. 천연과실의 규정 문제는 특정물 채권의 문제가 아니고 단지 과실 수취권의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각 특정물 채무자에 대해서 과실 수취권이 인정되었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굳이 일반화시킨다면 특정물 채무자에게 과실 수취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행기까지의 과실은 채무자가 수취할 수 있지만 그 이후의 과실은 목적물과 함께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만 하며 다만 매매의 경우에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가로 3번 인도장소. 특정물 채권에 있어서 목적물의 인도장소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또는 채무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그것들에 의하여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인도해야 한다. 지금 특정물 채권을 봤고요. 혹시 중간중간에 좀 어려운 단어나 이런 거는 여러 번 읽어보시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고요. 관련 내용 3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거 올려두고 다음 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